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영국이 겨우 택배 하나 때문에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늦은 배송과 더불어 심한 파송까지, 이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까지 커지며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한국의 작은 택배사라는 점입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의 사이가 좋아진 것은 물론 한 기업은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He's working hard and has raised a lot of money for XAI, and they're trying to compete with us from a technological.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는 왓슨입니다. 공무원 시절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지금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죠. 매일 아침 정원을 가꾸고 오후에는 따뜻한 홍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는 소소한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날들이 이어지던 중에 유일하게 저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끔씩 현관문 앞에 도착하는 택배 상자들이었어요. 물론 유럽의 택배 시스템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여유로운 성향 때문인지 택배를 시키면 일주일은 기본이고 심하면 2주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시킬 때 한 번에 시킬 수밖에 없으며 멀리 차를 타고 마트로 나가서 구입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최근 들어 새로운 택배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트럭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죠. 어느 곳보다 싸고 빠른 지수 콰이띠라고 말입니다. 그 문구를 보고 희망이 생기더군요. 저처럼 나이가 있고 멀리 나가기 힘든 사람들은 택배를 자주 시키는데 이제는 물건들을 빨리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요금은 기존 업체보다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배송은 어떻던가요? 한숨이 나올 정도로 엉망이었죠. 어제도 그랬습니다. 주문한 도서 세트가 문 앞이 아닌 울타리 너머에 던져져 있었어요. 비가 내렸던 날이라 책 모서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소가 바뀌어 옆집 물건이 우리 집으로, 우리 집 물건이 옆집으로 배달되었죠. 그 전에는 도자기 찻잔이 깨진 채 배달되었고요. 한숨을 쉬며 현관 계단에 앉아있던 저에게 옆집에 사는 브라운이 정원 울타리 너머로 다가왔습니다. 브라운은 저와 30년 지기 친구이며 마을에서 가장 깐깐한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규칙과 질서를 중요시하죠. 브라운은 택배 상자를 보며 잘못 배달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제가 울타리 너머에 던져져 있었다고 하자 브라운은 코웃음을 치며 분노가 서린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동네가 이상해진 것은 모두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예의도 없고 질서도 없다고요. 그 택배사 또한 한국인들임이 분명하다고 욕을 하더군요. 브라운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과격한 반응에 약간 놀랐어요. 물론 서비스가 나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국가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택배사가 한국 택배사라는 정황도 확실치 않았고요. 하지만 브라운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지난주에 본 택배기사도 분명 동양인이었는데 인사도 없이 물건만 던져놓고 갔다고 했어요. 한국인이 분명하다더군요. 그들은 이기적이라고 말이에요. 이후로도 브라운은 한참을 더 불평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그저 차를 마시며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의문이 커졌습니다.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이요. 창문 너머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영국의 습한 날씨가 마음까지 축축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현관 앞에 던져진 택배 상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서비스가 나쁜데도 계속 이용하는 건 역시 가격 때문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택배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일부는 브라운처럼 특정 국가 사람들을 비난했죠.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장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퇴 후 평화롭던 마을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택배 하나 때문에 이웃 간의 갈등이 생기고 외국인을 향한 편견이 커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택배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던 그때 저희 마을에 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운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특별한 골동품 시계가 배달되는 날이었어요. 그 시계는 브라운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 수집하던 빅토리아 시대 회중시계 컬렉션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브라운은 6개월 동안 경매 사이트를 뒤져 겨우 구했다고 했죠. 가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 소중한 택배가 잘못된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정원에서 장미를 가꾸고 있었어요. 벌써 오전 10시였는데 브라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항상 정원에 나와 있어야 했거든요. 이상하게 여겨 창문을 보니 브라운이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바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브라운이 급하게 집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갈색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그 상자는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 부분이 살짝 찢어져 있었습니다. 브라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평소 단정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브라운이 향한 곳은 택배 배송소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 멀찍이 따라갔어요. 배송소는 마을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었죠. 그곳에서 브라운은 동양계로 보이는 청년과 마주쳤습니다. 중국계로 보이는 그 청년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니 브라운이 상자를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브라운은 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아마도 잘못 배달된 것과 상자 상태에 대해 항의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택배기사는 사과하는 대신 오히려 브라운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팔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입모양으로 봐서는 주소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오히려 브라운이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브라운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평소 규칙과 질서를 중요시하던 그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처음일 테니까요. 저조차도 그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서비스업에서 이런 태도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상자 안에 물건은 깨져 있었다고 합니다. 소중한 골동품 시계의 유리가 금이 가 있었죠. 브라운은 결국 아무 해결책도 얻지 못한 채 배송소를 나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평소에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제가 다가가려 했지만 브라운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말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이 왠지 처량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그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저희 집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배달이 늦게 오거나 잘못된 집으로 배달되거나 물건이 손상된 채로 도착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항의했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고객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가 문제였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브라운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진 채였어요. 아마도 그는 혼자 분노와 실망감을 사귀고 있을 겁니다. 평소 꼼꼼하고 원칙주의자인 브라운에게 이번 일은 큰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마을 전체에 택배에 대한 불신과 짜증이 퍼져갔습니다. 더 이상 택배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길지 걱정하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특히 동양계 택배 회사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이 모든 것이 뒤집히게 될 거란 사실을 말이죠. 모든 것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책을 읽으려던 찰나 현관 초인종이 울리면서 시작되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정각이었습니다. 누구지? 하는 생각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현관 계단 위에 정갈하게 놓인 택배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보던 구겨진 상자와는 달랐습니다. 모서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포장은 말끔했어요. 마치 선물처럼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상자 위에 붙어있는 작은 메모였어요. 깔끔한 손글씨로 쓰여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택배에서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영어였지만 글씨체가 정성스러웠습니다. 택배를 집어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 포장을 뜯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책이었어요. 한 권도 손상 없이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택배 송장을 확인하니 정택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송 예정 시간이 오전 9시 정각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 시간에 정확히 배달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오후 정원에서 일하던 중 옆집 노부인이 들떠서 저를 불렀습니다. 노부인도 같은 택배 회사에서 배달을 받았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정갈한 포장과 손글씨 메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약속 시간 정각에 배달되었다는 점이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창문 너머로 택배 기사가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동양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맞은편 집 앞에서 벨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택배를 정중히 전달한 후 다시 한번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전에 보던 택배 기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해 그 기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집들에도 같은 방식으로 배달했어요. 항상 벨을 누르고 직접 만나서 인사하고 정중히 물건을 전달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집은 안전한 곳에 상자를 두고 메모를 남겼어요. 절대 울타리 너머로 던지거나 아무렇게나 두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새로운 택배 회사가 들어왔는데 서비스가 정말 좋대. 포장이 깔끔하고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켜. 기사가 항상 공손하게 인사해.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또 다른 택배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정택배였습니다. 동일하게 깔끔한 포장과 손글씨 메모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왓슨 선생님, 오늘은 비가 와서 책이 젖을까봐 비닐로 한 번 더 포장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과 날씨까지 고려한 서비스에 감동했습니다. 마을 커뮤니티 모임에서도 정택배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특히 브라운마저도 정택배의 서비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이전 택배 사고의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정택배를 통해 새로운 물건을 주문했고 완벽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신기했습니다. 택배라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배려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동양인 택배 기사에 대한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정택배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서비스의 힘이구나. 작은 정성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그리고 정택배라는 이름이 한국어로 무슨 뜻인지 궁금해져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정이란 단어가 정성, 배려, 따뜻한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름에 걸맞은 서비스였습니다. 이러한 정택배의 서비스는 단순한 배송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가는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 빛났어요. 다른 택배 회사라면 사과 한마디 없이 넘어갈 상황에서도
정택배는 항상 한 발 앞서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주문한 차 세트가 예정된 날짜보다 하루 늦게 도착할 것이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놀라운 것은 배송이 지연되기 전에 미리 연락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자에는 정중한 사과와 함께 상세한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도로 공사로 인한 우회로 때문에 배송이 지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택배가 도착했을 때는 또 다른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주문한 차 세트와 함께 작은 선물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수제 쿠키와 손글씨 편지가 있었습니다. 배송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지연에 대한 사과로 이렇게 정성스러운 보상을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이웃 밀러 부인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주문한 도자기 한 개가 배송 중 깨졌는데 다음 날 정택배 기사가 직접 새 제품을 들고 방문했다고 했어요. 기사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작은 꽃다발까지 전달했다고 합니다. 밀러 부인은 그 정성에 감동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장난삼아 정택배 고객센터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포장이 너무 꼼꼼해서 열기가 힘들어요. 사실 진지한 불만은 아니었고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던 것뿐이었죠. 보통의 회사라면 무시하거나 형식적인 답변을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손잡이가 달린 특별한 포장 상자를 들고 있는 정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한 표정으로 절을 하며 상자를 건넸어요. 다음부터는 더 편하게 여실 수 있도록 바꿔봤습니다. 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죠. 저는 완전히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수준의 고객 응대는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단순한 배송을 넘어 고객의 필요와 감정까지 고려하는 서비스라니 이것이 한국식 서비스의 진면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택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정택배가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영국에 도입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수준의 서비스가 일반적이라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마을 주민들도 점점 정택배의 팬이 되어갔습니다. 브라운조차도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동양인, 특히 한국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강했던 그가 이제는 정택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최근에 주문한 물건이 품절되어 배송이 어렵다고 했더니 정택배에서 직접 다른 가게를 수소문해 동일한 제품을 찾아 배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수준의 헌신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저희 마을의 연례봄 축제 준비 중에 급히 필요한 물품이 있었을 때도 정택배는 빛을 발했습니다. 축제 전날 밤늦게 주문했는데도 다음 날 아침 일찍 모든 물품이 완벽하게 배달되었어요. 덕분에 축제는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정택배에 감사 카드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저희 마을에서 정택배는 단순한 배송 회사가 아닌 커뮤니티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물건을 받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인간미와 정성에 더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택배 상자 하나, 짧은 메모 한 장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저는 종종 창가에 앉아 파란 유니폼을 입은 정택배 기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들의 미소, 공손한 태도, 꼼꼼한 서비스가 어떻게 저희 마을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는지 생각하며 미소 짓게 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마을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브라운과 윗집에 사는 테일러 노부부 사이의 불화였어요.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된 일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정원 경계선 문제 때문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브라운의 개가 테일러 부부의 정원을 망쳐놓은 일 때문이라고 했죠. 이유가 무엇이든 두 집은 10년 넘게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두 집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는 마을 전체에 어색함을 가져왔어요. 마을 행사가 있을 때면 항상 둘 중 한쪽은 불참했고 길에서 마주치면 서로를 모른 척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이웃들도 한쪽과 너무 친하게 지내면 다른 쪽에게 눈총을 받을까 조심스러워했죠. 그런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 정택배의 김윤호 기사가 실수를 했습니다. 브라운과 테일러 노부부의 택배를 바꿔 배달한 것이었어요. 브라운의 집에는 테일러 부부가 주문한 약초 씨앗이, 테일러 부부의 집에는 브라운이 주문한 골동품 책이 배달되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창문 너머로 그 상황을 목격했어요. 택배 상자를 확인한 브라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테일러 부부의 이름이 적힌 송장을 보고 한참을 망설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차라리 정택배에 연락해서 다시 가져가게 할까도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브라운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코트를 걸친 후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브라운이 테일러 부부의 집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10년 만의 만남이었으니까요. 브라운이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테일러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브라운은 어색한 표정으로 상자를 내밀었고 테일러 할머니는 당황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테일러 할아버지도 현관으로 나왔어요. 그의 손에는 다른 택배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내 테일러 할아버지가 브라운에게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를 교환하는 그 순간 세 사람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브라운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테일러 할아버지도 같은 방식으로 응답했어요. 그리고 테일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짧은 대화였지만 10년 만의 첫 교류였기에 의미가 컸죠. 그 후로 두 집 사이에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가벼운 목례를 나누게 되었고 점차 간단한 인사말도 오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테일러 할머니가 직접 만든 스콘을 브라운에게 건넸고 브라운은 자신의 정원에서 피운 장미 몇 송이를 답례로 보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변화에 놀랐어요. 오랜 갈등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릴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김윤호의 실수라는 사실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니까요. 정택배의 본사에서도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브라운과 테일러 부부 모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이 왔어요. 실수로 인해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택배기사에게 다시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두 집 모두의 작은 선물 상자가 배달되었어요. 상자 안에는 고급 홍차 세트와 함께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미소 지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택배 드림. 브라운은 편지를 읽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꼬리는 천천히 올라갔고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테일러 부부도 같은 편지를 받고 감동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을 정도였죠. 저는 창가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김윤호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배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배달이 오히려 10년 묵은 갈등을 풀어낸 계기가 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존경받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윌리엄스 할아버지로 올해 90세를 맞이하셨어요. 마을의 역사를 가장 오래 지켜보신 분이셨죠. 전쟁 중에는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셨고 평화가 찾아온 후에는 이 마을의 우체국장으로 4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요즘 윌리엄스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던 할아버지의 눈빛에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유를 여쭤보지 않았지만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았고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윌리엄스 할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자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코로나 이후 할아버지께서 사람 많은 곳을 꺼리신다는 점 때문에 망설여졌어요. 결국 각자 카드나 선물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생신 전날, 저는 할아버지를 위한 책을 한 권 구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역사책이었어요. 정택배를 통해 포장을 의뢰했더니 특별한 서비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신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정성스럽게 포장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생신 당일 아침, 윌리엄스 할아버지의 집 앞에 정택배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켜보니 김윤호가 아닌 다른 직원이 내렸어요. 한국인 여성 직원이었는데 손에는 상자가 아닌 예쁜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구니에는 꽃과 함께 여러 선물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택배 직원은 윌리엄스 할아버지의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자 그녀는 깊이 인사하며 바구니를 건넸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택배 직원은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냈는데 그것은 떡 한 상자였어요. 윌리엄스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구니와 떡 상자를 받았습니다. 택배 직원이 건넨 편지를 읽는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후에 할아버지를 찾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보았어요. 할아버지는 떡 상자와 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편지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어르신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어르신의 생신을 맞아 떡을 나누는 전통이 있습니다. 비록 한국 떡은 아니지만 영국 스타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래도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정택배 드림. 떡 상자 안에는 영국식 라이스 푸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떡과는 다르지만 쌀로 만든 영국의 전통 디저트라 할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준비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조차 생일을 잊은 상황에서 외국인 택배 회사가 이런 정성을 들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요. 윌리엄스 할아버지의 생신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녁에 할아버지 댁에 들른 마을 주민들은 떡 상자와 편지를 보며 감동했어요. 마을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정택배에 대한 감사 글이 올라왔고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택배는 단순한 배송 회사를 넘어 저희 마을의 자랑이자 소문난 착한 택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택배 차량이 지나갈 때면 미소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기사들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는 가정도 늘어났어요. 정택배의 명성은 인근 마을로도 퍼져갔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정택배를 통해 물건을 주문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정성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윤호라는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요. 한국에서 온 그는 단순히 택배를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저희 마을 전체에 퍼져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그들은 상상도 못한 인물마저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바로 브라운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그는 변화를 싫어했고 낯선 문화에 거부감을 느꼈어요. 특히 동양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강했죠. 그 중에서도 한국을 말입니다. 정택배가 마을에 들어온 초기에는 가장 큰 불만을 토로하던 사람 또한 브라운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브라운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더 이상 정택배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종종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경계심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완전히 편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죠. 그런 브라운에게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어요. 저녁이 되자 브라운의 집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자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진 것이었어요. 주말을 맞아 손자를 돌보고 있던 브라운은 당황했습니다. 마을 의사는 휴가를 떠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가까운 약국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브라운은 발만 동동 구르며 손자의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손자의 열은 점점 더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정택배 차량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퇴근길에 오른 김윤호였죠.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가 김윤호를 붙잡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즉시 차를 세우고 브라운의 집으로 향했어요. 김윤호는 해열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재빨리 차를 몰고 사라졌어요. 브라운은 의아한 표정으로 김윤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김윤호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약국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김윤호는 퇴근 도중 약국에 들러 직접 약을 사서 브라운의 집에 전해주었습니다. 동네 약국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그는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지역의 약국에 연락해 특별히 문을 열게 한 것이었죠. 김윤호는 브라운에게 약을 건네며 해열제 복용법과 아이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어요. 브라운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을 때 김윤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택배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시간 안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자신도 어린 조카가 있어서 아픈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브라운은 말없이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편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심 어린 고마움이 묻어났죠. 다음 날 브라운의 손자는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브라운은 정택배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김윤호에게 감사 선물을 전했어요. 손수 구운 스콘과 홍차 세트였습니다. 브라운이 자신의 보물인 홍차를 누군가에게 선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 일을 계기로 브라운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정택배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마을 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정택배의 서비스를 추천했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몇 마디를 배워 김윤호를 만날 때마다 어색한 발음으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죠. 이런 브라운의 변화는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되자 다른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어요. 브라운은 이제 정택배를 단순한 배송 서비스가 아닌 문화적 다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택배가 저희 마을에 들어온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이 1년 동안 마을은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예전에는 조용하고 각자의 삶에만 집중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서로 관심을 갖고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운과 테일러 부부의 화해, 윌리엄스 할아버지의 밝아진 표정, 그리고 브라운의 달라진 태도는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죠. 매주 토요일 열리는 마을 장터도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웃고 더 오래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심지어 정택배의 직원들도 장터에 초대되어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작은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통의 택배였다고요. 정갈하게 포장된 상자와 정성스러운 메모 한 장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오랜 갈등을 풀고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는지가 놀라웠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제 택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정택배 차량이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고 김윤호를 비롯한 택배 기사들은 항상 밝은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정택배의 영향력은 저희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으로도 퍼져나갔어요. 이웃 마을에서도 정택배의 이야기를 듣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단순한 택배가 아닌 정성과 배려가 담긴 서비스를 경험하고 싶어 했죠. 영국 지역 신문에도 정택배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한국식 서비스가 영국 마을을 변화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기사에는 정택배가 어떻게 물건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정택배의 성공 비결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윤호는 간단히 답했다고 해요. 저희는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죠. 이 기사를 읽은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이 정택배가 저희 마을에 가져온 진정한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머릿속에 맴돌던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거였어요. 정택배 사무실을 찾아가 김윤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항상처럼 공손하게 인사하며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김윤호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요. 정택배를 통해 경험한 한국의 정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김윤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기쁜 마음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한국의 여러 명소와 문화 체험 장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제 결정을 마을 주민들에게 알렸어요.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고 몇몇은 함께 여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브라운도 한국어 책을 손에 들고 나타나 다음 여행에는 자신도 함께하고 싶다고 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택배 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이 어떻게 저희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택배란 물건을 옮기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정택배는 마음을 옮기고 있었던 거였죠.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빠른 속도 뒤에 따뜻한 정이 숨어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정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이 여행이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창밖으로 마지막 햇살이 스며들었고 저는 내일의 여행을 위해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정택배가 보여준 작은 정성이 저를 지구 반대편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것들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느끼며 저는 새로운 모험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